한쪽 날개가 완전히 부서진 F-15 전투기가 무사히 착륙한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주변국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없던 나라가 갑자기 중동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원래 있던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시점부터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동전쟁은 총 4차까지 발발하게 됩니다. 주로 이스라엘과 국경선이 맞붙거나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공군력의 증강을 꾀합니다. 항공 무기들도 많이 도입하고 많은 병력을 충원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러던 와중 1983년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3년 5월 1일 이스라엘 공군은 네게브 사막 상공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대 A4N 스카이호크와 2대 F-15D가 함께 모의 공중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하늘은 맑지 않았고 주위 시야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훈련 중 갑자기 F-15D 한 대가 충돌을 감지합니다. 무언가와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스카이호크 전투기가 접근하는 상황이었기에 전투기와 스쳐 지나가면서 만든 강한 제트 기류에 휩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일어나기 전 눈앞에는 커다란 화염이 보였고 제트 기류에 휩싸인 것이 아닌 스카이호크와 직접 충돌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됩니다. 스카이호크 조종사는 사출 장치를 통해 무사히 비행기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문제는 F-15D 전투기였습니다. 스카이호크와 충돌한 F-15D는 한쪽 날개가 부서지면서 조향 능력을 잃고 빙글빙글 하늘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인도 사출하여 목숨을 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종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기종 전원 훈련을 받는 교육생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시스템을 재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살려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날개 근처에 있던 연료통에도 손상이 있었고 날개가 파손된 부분에서는 연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액체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한쪽 날개 안의 연료 탱크는 결국 텅 비게 되었고 교관과 공군은 사출 장치를 가동해서 탈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어기고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회전하는 전투기 안에서 천천히 비행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고 조종 능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어느새 빙글빙글 돌던 F-15D는 수평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절대 이성을 잃지 않았고 조종관을 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쪽 날개가 날아가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수평을 되찾고 나머지를 둘러봤습니다. 조종석의 경고등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항법 시스템도 정상이었습니다. 교관과 공군은 계속해서 탈출을 명령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연료 게이지는 0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교육생은 수업 때 배운 내용을 기억해냅니다. 연료 밸브는 한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남아있음에도 게이지가 0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개가 없어서 수치가 조금 오작동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 도박이었습니다. 연료가 정말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16km 떨어진 라몬 공군 기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조종사는 날개도 없고 연료도 없으며 사고로 인해 어떤 기능이 오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레스팅 그물을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긴급 착륙을 하거나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물망에 비행기의 후크를 달아 정지시키는 착륙 방법입니다. 비행기의 착륙 속도가 권장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랐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상관들은 이 교육생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공군기지는 그물을 준비하고 F-15D는 후크를 내립니다. 빠른 속도로 착륙을 하다 후크는 망가져버리고 말았지만 안전 그물망까지도 가기 전에 비행기가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교관들과 공군기지의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귀환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부분적으로만 부서진 줄 알았던 교육생은 전투기에서 내려보니 날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 일이 마무리되고 맥도널 더글러스라는 F-15 제조사에 날개가 부서져도 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더글러스사는 항공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스라엘 공군은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조사도 매우 놀라워하며 착륙에 성공한 이유로는 비행체의 강력한 출력과 훌륭한 파일럿 덕분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도 날개가 날아간 줄은 몰랐지만 비행기의 스핀을 막기 위해 엔진의 양쪽 출력을 다르게 해서 날개가 없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대신해 잠시의 비행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든 이스라엘 조종사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약간의 형식적인 징계가 있었으며 많은 극찬과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교육생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F-15D는 날개를 수리해서 결국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전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조종사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공군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